이번 시간에 우리 실전 모의고사 2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요. 우리 기본 작업이다 라고 해서 15점이 총 100점이 되어 있죠.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지금 이 기본 작업 문제를 보게 되면 우리 1번, 2번, 3번하고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가 고급 필터를 수행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 우리 2번 문제가 조건부서식 문제가 나왔고, 우리 3번 문제가 페이지 레이아웃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요 세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엑셀 파일을 열게 되면 지금처럼 여기 기본 작업 1번 시트부터 시작해서 기타 작업 3번 시트까지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위쪽에 보게 되면 이제 보안 경고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해당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컨텐츠 사용 요거 이제 우리가 클릭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문제 같이 한번 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고급 필터를 수행해라. 그렇게 나왔죠. 지금 우리 기본 작업 1번 시트였더니 지금 좀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2의 24번 그 영역에서라고 했습니다. 우리 A의 1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성명이라는 이 제목부터 시작해서 2의 24번이다 그러면 이 전체 데이터 모두 다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역에서 우리의 과목명이라는 게 있대요. 우리의 과목명이 우리 CR에 쭉쭉쭉 들어있죠. 이 과목명이 회로라는 이 두 글자로 끝나지 않고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과목명을 봤을 때 여러 글자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 오른쪽에서 우리가 두 글자를 전부 다 이제 꺼내 와야 되겠죠. 두 글자를 이제 싹 다 이제 꺼내 온 다음에 그때 회로라는 거 이거랑 이제 같지 않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성적에 대해서도 또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때 성적이 90 이상인 그 데이터를 이제 찾으래요. 성적은 지금 우리 2열에 쭉쭉쭉 들어있고요. 이 성적이 90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조건 붙어 있는 거 보면 과목명에도 조건이 붙어 있고 성적에도 조건이 붙어 있는데 중간에 보니까 끝나지 않고로 이제 끝났으니까 우리 이제 and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모두 다 이제 만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조건과 이 두 번째 조건을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싹 다 and로 이제 묶어줄 거예요. 그리고 과목명에서 이제 오른쪽에서 이 두 글자를 우리가 꺼내 올 때는 우리가 write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꺼내 오면 되겠죠. 그때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에 우리 성명이다, 과목명이다, 성적이다 해서 요 세 개만 순서대로 표시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우리는 5개 열을 가지고 있는데 이 5개를 다 표시하지 말고 요 3개만 표시해라. 그거죠. 그때 이제 조건은 G의 17번에서 G의 18번 그 영역 내에다가 알맞게 이제 입력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건을 먼저 작성하자고요. 자, 우리 G의 17번이다. 그러면 G의 17번 셀이 지금 이곳이죠. 이곳부터 시작해서 G의 18번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이요. 이 영역에다가 조건을 이제 알맞게 이제 입력하라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제목을 먼저 써야 되겠죠. 그래서 조건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우리가 조건을 작성을 해주면 되는데 우리는 두 개의 조건을 이제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and라는 요 함수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조건이요.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과목명에서 오른쪽에서 일단 두 글자를 먼저 꺼내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라이트라고 이렇게 써주고 라이트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과목명에서 오른쪽에서 몇 개 꺼내와라. 두 글자 꺼내달라. 그렇게 이제 두 글자 꺼내온 게 만약에 회로랑 똑같은 그 데이터를 찾아라 라고 한다면 여기다 이제 같다라는 표시해주고 뒤에다 이제 회로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회로랑 똑같은 걸 이제 찾아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같지 않은 거 끝나지 않고라고 했으니까 회로라는 글자랑 서로 다르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쓴 이 부등호가 우리 같다의 반대죠. 그래서 같다의 반대, 우리 다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이제 하나 작성해주고 뒤에다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두 번째 조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적이 90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크거나 같다 90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다 작성해 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작성한 이 조건을 봤을 때 and라는 함수를 기준으로 보면 지금 요만큼 이제 첫 번째 조건, 컴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그래서 그때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and로 싹 다 이제 묶어서 지금처럼
조건을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조건 다 썼으면 이제 엔터 땅 하고 이제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결과값을 G의 20번 셀부터 표시하라 그랬어요. G의 20번이다. 그럼 지금 요 셀을 보고 얘기하죠. 이 셀부터 시작해서 결과값을 표시할 건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데이터를 다 표시하는 게 아니라 성명이다, 과목명이다, 성적이다 해서 요 세 개 열만 순서대로 표시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우리가 제목을 미리 써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성명이라고 쓰고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과목명이다 써주고 오른쪽, 그 다음에 이제 성적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을 우리가 미리 작성을 해 놓으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바로 고급 필터 수행하자고요. 그러면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 중에서 임의의 셀을 이제 선택을 해주고 우리가 데이터라는 요 메뉴를 찾아가게 되면 정렬 및 필터라고 있고 여기서 이제 고급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고급 필터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결과를 어디다 표시할래? 물어보죠. 우리는 G의 20번 셀부터 이제 표시를 할 거니까 다른 장소에 복사해주세요.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목록 범위 찍어서 이 전체 데이터 범위가 정상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게 맞나 안 맞나 확인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조건 범위요. 조건 범위는 내가 조건 작성한 거 G의 17번, 18번 셀을 이렇게 이제 범위 지정해 주면 되죠. 그리고 복사 위치요. 복사 위치는 내가 제목 써놓은 거 요 세 칸을 이렇게 이제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급 필터 대화 상자를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내가 작성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이 지금 요만큼이 있다. 이렇게 해서 4명의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추출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문제 풀 때 쓴 조건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라이트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회로로 끝나지 않는 거 그거 이제 찾기 위해서 오른쪽에서 두 글자를 먼저 꺼내온 다음에 그 오른쪽에서 두 개 꺼낸 게 우리 회로랑 다르냐?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은 성적이 90 이상이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두 개의 조건을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서 우리가 조건으로 쓴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고급 필터 끝이요. 이번 문제를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A의 2번부터 2의 24번 그 영역에서라고 했습니다. 우리 A의 2번이다. 그럼 첫 번째 사람의 이 이름부터 시작해서 2의 24번이다. 그러면 이 전체 데이터를 싹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데이터들 중에서 과목명이 있대요. 과목명이 지금 우리 C열에 쭉쭉쭉 들어있는데 이 과목명이 전자 회로랑 똑같은 걸 찾으래요. 그리고 성적이라는 게 있대요. 성적이 지금 우리 2열에 쭉쭉쭉 들어있죠. 이 성적이 전체 성적의 평균보다 작으면 해당하는 그 행 전체에 대해서 우리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인 꼴, 글꼴색은 표준색 빨간색으로 적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조건이 두 개인 거죠. 우리 과목명에도 우리 조건이 붙어 있고 성적에도 이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우리가 조건을 우리가 이제 end로 싹 다 이제 묶어주면 되고 그때 이제 두 번째 조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성적은 전부 다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전체 성적의 평균값은 내가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죠. 안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average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평균값을 구하고 그 평균보다 작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럼 이제 A의 2번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2의 24번까지 싹 다 범위 데이터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조건부 서식 들어가면 되겠죠. 조건부 서식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홈이라는 요 메뉴 찾아가게 되면 우리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죠. 요 조건부 서식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하고 우리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 거니까 새 규칙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새 서식 규칙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이제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이걸로 이제 지정하래요. 그리고 한 개의 규칙만을 이용해서 작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 밑에다가 이제 우리가 조건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 우리는 두 개의 조건을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end로 묶어서 처음부터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첫 번째 조건은 과목명이요. 과목명.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과목명이 전자 회로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같다라는 기호 붙여주고요. 쌍따옴표 묶어서 우리가 전자회로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조건 끝났고요. 컴마 찍어주고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내가 지금 성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적이 평균보다 작냐?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그 뒤에다 이제 작다라고 표시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average 이렇게 에버리지라고 쓰고 우리가 평균값을 직접 구해주면 되겠죠. 해서 이 성적이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를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서 우리가 이제 평균값을 구해달라고 에버리지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조건 다 썼으니까 맨 뒤에 찾아가서 우리가 엔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행 전체에 대해서 이제 스타일을 전부 다 적용을 시킬 거니까 우리가 지금 이곳에 쓴 그런 이제 주소들이요. 셀 주소들 우리가 거기 찾아가서 F4번 두 번 땅땅 눌러서 열 머리글에만 이렇게 이제 달러가 붙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때 이 에버리지의 영역이요. 이 영역은 우리가 어떤 셀이랑 이제 데이터를 비교하든 간에 무조건 평균값은 이 전체 영역에서만 평균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영역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에버리지 쓴 이 범위요. 이 범위는 절대 참조로 그냥 놔둬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비교하고자 하는 그 셀들만 열 머리글에만 달러가 붙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식이요. 서식 이제 지정해야 되니까 서식 버튼을 누르게 되면 셀 서식 대화 상대로 들어갔고요. 그때 이제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린 꼴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굵은 기울린 꼴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글꼴 색은 표준색 빨간색으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표준색 중에 빨강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글꼴 스타일 굵은 기울린 꼴 그리고 글자색은 빨간색이다 이렇게 지정해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그럼 여기서 또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내가 작성한 이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3건 있다. 이렇게 해서 3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서식이 전부 다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그 조건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우리 en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하고 이렇게 썼는데 첫 번째 조건은 과목명이 전자회로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써준 거고 그 다음에 성적이 이제 평균값보다 작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서 에버리지보다 작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조건식을 써준 거예요. 그때 우리 행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스타일을 적용할 거라 지금 비교가 되는 그 대상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열 머리글에만 달러를 붙여줬는데 우리는 평균값을 구할 때는 무조건 이 범위에서만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절대 참조로 그냥 놔두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기본 작업 2번 시트에 왔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 있어요. 자, 요 데이터를 해가지고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할 건데 우리가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할 때는 페이지 레이아웃이라는 이 메뉴 이제 찾아가면 되겠죠. 이 메뉴에 찾아가서 우리 페이지 설정의 오른쪽에 요 아이콘 이제 클릭해주면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때 이제 첫 번째 지시사항이요. 기존 인쇄 영역에 그랬습니다. 기존에 인쇄 영역이 설정이 돼 있나 봐요. 거기다가 G의 1번부터 시작해서 J의 8번 그 영역에 그 인쇄 영역을 추가를 시키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그렇게 이제 인쇄 영역을 우리가 지정을 할 때는 우리가 시트라는 이 탭에서 해주는 거죠. 해서 시트라는 이 탭으로 이동하에 보면 지금처럼 인쇄 영역이다라고 해서 지금 요만큼의 데이터가 전부 다 이제 범위가 설정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다 이제 인쇄 영역을 추가를 시키라 그랬죠. 해서 그 뒤에 찾아가서 컴마 하나 찍어주고요. 우리가 G의 1번부터 시작해서 J의 8번까지 요만큼 이제 범위를 이렇게 이제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아까 원래 있던 그 영역에 그 뒤에 인쇄 영역이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인쇄될 그 내용이 페이지의 가로 가운데에 인쇄가 되도록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때 이제 우리가 여백이라는 이 탭에서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백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페이지 가운데 맞춤 여기서 이제 가로 가운데 그랬으니까 가로만 우리가 체크 표시를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지상 보니까 페이지 하단의 오른쪽 구역이요. 오른쪽 구역에는
페이지 번호가 표시의 예와 같이 이제 표시가 되도록 바닥글을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현재 페이지 번호가 만약에 1페이지고 전체 페이지 번호가 만약에 2페이지라면 2페이지 중 1페이지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게 만들어 주래요. 그때 이제 앞에 전체 페이지 번호가 먼저 와야 되고 그 뒤에 이제 현재 페이지 번호가 오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머리글, 바닥글 이 탭으로 일단 이동을 한 다음에 우리는 바닥글을 이제 설정할 거니까 바닥글 편집으로 들어가 주면 되겠죠. 들어갔더니 지금처럼 왼쪽 구역이다, 가운데 구역이다, 오른쪽 구역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 중에서 문제에서 이제 오른쪽 구역에는 이라고 나왔으니까 우리가 오른쪽 구역에 찾아가서 우리가 페이지 번호를 집어넣을 때 현재 페이지 번호 집어넣을 때 얘 누르면 되고요. 전체 페이지 번호를 집어넣을 때는 그 뒤에 있는 요 아이콘을 눌러주면 되죠. 근데 우리는 그때 이제 앞에다가 전체 페이지 번호를 먼저 표시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전체 페이지 번호 요걸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가죠. 이렇게만 찍어주면 지금 2하고 얘가 이제 출력이 될 거고 그 뒤에다가 페이지 한 칸 띄고 중 한 칸 띄고 여기까지 이제 출력을 또 해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출력된 거 맨 뒤에 찾아가서 우리가 페이지 한 칸 띄고 중 한 칸 띄고 여기까지요. 그렇게 해주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출력이 될 거고 그 뒤에다가 1이라고 현재 페이지 번호를 출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요 아이콘을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M% 페이지 번호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출력이 된 거고 그 뒤에다가 페이지하고 요 세 글자만 추가로 더 출력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뒤에다가 우리가 페이지하고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닥까지 설정할 거 다 해줬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요 밑에 우리 미리 보기가 뜨죠. 1페이지 중 1페이지 하고 이런 형태로 이제 출력이 된다. 그렇게 떴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풀 거 다 풀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페이지 레이아웃 설정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확인할 때 우리가 파일이란 요 메뉴 찾아가고요. 우리가 인쇄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얘를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떴어요. 자, 일단은 여기 먼저요. 자, 지금 우리가 인쇄될 그 내용을 봤을 때 가로를 봤을 때 가로 가운데로 그렇게 이제 설정된 게 맞죠? 그리고 우리가 원래 인쇄 영역이 요 표에 대해서만 원래 설정이 돼 있었는데 우리가 인쇄 영역을 추가를 시켜서 지금 이 페이지에 요 내용이 나오는 거 맞죠? 그리고 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지금 2페이지 중 2페이지 이렇게 이제 바닥글에 페이지 번호가 이렇게 출력됐죠? 그리고 1페이지로 이동해 보니까 2페이지 중 1페이지하고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페이지 레이아웃 설정한 거 전부 다 이제 확인까지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기본 작업에 있는 이 세 문제를 같이 한번 문제 풀어봤는데 이 세 문제도 뭐 크게 어려운 그런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강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엑셀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풀어보시고 문제를 풀다가 이제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